시설물 유지관리업이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됩니다. 기존 시설물 업체는 올 연말까지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 분야로 업종 전환을 하거나 폐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시작했습니다. 사고 이후 1995년 시설물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폐지가 논의되었고 시설물업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왜 폐지될까요? 전문성의 미비가 큰 이유입니다. 그간 시설물업은 등록 기준은 낮은데 모든 공종의 보수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 논란이었습니다. 제도 변경의 큰 틀은 역량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에는 몇 가지의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계 종사자의 직업권 보장과 건설 공사의 전문성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업종 폐지는 생계가 달려있기에 당사자는 자신의 직업을 한순간에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설업 폐지를 미룰 것을 권고했지만 국토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성 문제입니다. 현행 시설물업은 만능 면허라고 불리웁니다. 전문건설업은 모든 공종을 다루기 위해 약 70명 정도의 기술인이 필요한데 시설물업은 단 4명이면 모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설물업의 폐지가 정말 건설 공사의 전문성을 높여줄 수 있을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폐지론자들은 유지보수업체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목소리도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시설물업체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업종 폐지로 인한 안전 우려의 목소리인데요. 유지관리업체만의 특허와 전문기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지금은 업종 폐지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지난 7월에 업종 폐지를 반대하는 헌법소원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시설물업 존폐의 논란은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제도의 변화로 관련된 당사자들 모두가 우려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가뜩이나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데 업종 전환으로 업체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우선 종합건설업계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7천여 개의 시설물 업체 중에 약 88%가 업종 전환을 했는데요. 그중 대다수의 업체가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종합건설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건설 분야도 걱정을 하는 듯합니다. 이미 종합건설업의 일감을 뺏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전문과 종합건설 사이의 업역 규제가 폐지된 후 종합건설사들이 수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업체들의 대다수가 종합으로 전환한 것은 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의 등록 기준이 전문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업종 전환 업체의 등록 기준 요건을 2026년까지 유예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인 시설물 업체는 어떨까요? 보도들에 의하면 종합건설업으로 간 시설물 업체들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고 합니다. 종합건설은 충분한 자본과 인력이 있어야 수주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설물 업체들은 영세한 실정입니다. 소규모 업체들은 경쟁에서 도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새롭게 제도가 변경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할 점들이 보입니다. 기존의 유지보수 공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지, 그리고 시공업체가 유지보수를 함께 할 때 업무의 성실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제도 변경에 피해를 입은 영세 사업자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등의 문제입니다. 현재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제도 변화로 인한 당사자들의 충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제도를 되돌릴 순 없기에 이제는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철근 커플러의 전문가 아롯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